아, 잘 되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간단하게 OT 좀 하고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되게 오랜만에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하는 법을 많이 좀 까먹었어.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익숙한데 좀 줄이고. 어,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수업해요. 방학 잘 쉬었고 우리 지난주에 뭐 간략하게 OT도 좀 하고 했어요. OT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었더라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그 말은 해야겠어요. 쌤이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뭐 겁주자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실제 이 실천 기술로를 말 그대로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학기 때 수업이 보면 1학기 수업이 실천론 수업이 있죠. 지금 이제 허민 교수님이 하시는 실천론 수업이 있고 실천론 수업은 사실상 이론 플러스 어떤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천론에서 이게 실천 기술론을 넘어가면 아마 제가 다음 영상 지난 학기에 찍어 놓았던 실천 기술론 이 1강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스킬을 배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냐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는 이론과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저는 뭐 책 보고 뭐 외우고 뭐 그런 거 위주로 배웠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게 좋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과목 자체가 기술인데 어떻게 내용을 배워요? 이론을 배워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 수업 과목이 이렇게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이 나눠진 이유도 실천론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랑 이론적인 거 배우고 기술론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 아니면 노하우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방식 어떤 태도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원래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쌤이 아무리 물론 그런 생각 그런 말도 들어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쌤 다른 학교에서는 실천 기술론 그냥 책 보고 시험 치고 공부하던데요. 그냥 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에서는 그냥 똑같이 외우던데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인정합니다.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한다고. 아마 태반이 사회복지 관련 학교 수업의 9할 이상이 아마 책 보고 하겠지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때로는 악습, 인습도 있어요. 악습, 인습도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된 전통 있는 악습과 인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쌤이 뭐 실천 기술론을 책 보고 뭐 말 그대로 글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악습이다, 인습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술을 배우는데 어떻게 책을 보고 기술을 배워요? 그게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뭐 책 보고 기술 이게 책 보고 기술 배우면 진짜 기술을 할 수 있나? 축구를 책만 본다고 축구가 돼요? 야구가, 농구가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해봐야죠. 해봐야지 기술을 익힐 수가 있어요. 물론 이번 학기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 기술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어떤 기술? 사람과 말하는 기술,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기술, 그리고 표현하는 기술, 내 표정 관리하는 기술, 몸 동작하는 기술, 목소리 내는 기술은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은 기술처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을 책으로만 배우면 아 기술은 이렇게 배우면 되네라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기술은 기술을 배우는 방식대로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은 해요. 역으로 이론은 이론처럼 배워야 되고 기술은 기술처럼 배워야 되잖아. 이론은 기술처럼 배우면 안 되고 기술을 이론처럼 배운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 안에서 최소한 뭐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짧은 시간에 단시간이라도 워크숍 형태로 해서 한 3,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방식, 수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입니다. 자, 뭐이 정도 하고, 그럼 이번 학기 도대체 뭘 하냐? 기술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주로 말하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할게요. 뭐 듣는 기술, 설득하는 기술, 많아요. 기술이라는 거 되게 많죠. 술의 영역, 설득하는 기술, 또 뭐 개입하는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거를 만약에 어떠한 요소라고 합시다. 이거를 뭐 A 정도로 하고 뭐 요거를 뭐 B라고 하고 이걸 뭐 C 정도 하고 뭐 D라고 할게요. 뭐 C 정도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요소를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방식 또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이거 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상담이 있고요. 뭐 상담도 당연히 기술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뭐 운동, 노래, 뭐 미술 같은 어떤 특정한 개입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드라마, 어떤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예요. 이런 것도. 그럼 이것들의 다 목적은 사실은 같아요.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이 동일한 목적 안에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목적은 같은데 우리 그렇잖아. 우리 뭐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뭐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배도 가능하겠네. 뭐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더 심지어 옛날에 조선시대는 걸어갔잖아 말 타고. 그러니까 방법은 많다고. 근데 목적은 부산부터 서울까지 가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쵸? 그렇잖아? 뭐 비행기 안에 비행기 날개도 있을 거고 화물칸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고 기차 안에 뭐 화장실도 있을 거고 뭐 특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번 학기 수업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해보고 특히 소시오 드라마는 쌤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시오 드라마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훈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교육 어떤 좋은 내용을 배우고 가르친다도 교훈이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 정리해 보자. 어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고 뭐 외우고 뭐 전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교훈이겠지만 사실 소시오 드라마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몰랐던 어떤 내용을, 혹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무엇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주로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 지하철을 탔어.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크게 소리치는 거야. 소리를 막 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그냥 좀 평범하게 이야기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치시냐고. 뭐 그렇게 소리칠 필요 있나?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저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소리치지? 더구나 지하철처럼 있는 공간에서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소리치실까? 막 짜증내고. 아씨,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시오 드라마를 한다고 한번 쳐봐.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기가 안 좋아. 기가 안 좋아서 말을 자기가 어느 정도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여러분 귀에 솜이나 화장지를 막아봐요. 할아버지의 빙의에서. 자, 안 들리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빙의해서 막 말을 하면, 이게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소리쳤을까? 본인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시오 드라마가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한번 이해해보자고. 타인을 이해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한다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는 타인이 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시오 드라마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주제를 할 때 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가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관심. 어떤 관심? 평상시에 내가 잘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해해보고 싶었던 대상, 현상, 문제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로 대상, 어떤 현상,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이죠. 이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이번은 방법은 정해져 있고, 우리 이거 드라마 하죠. 드라마 한다고 그랬고, 3번 기술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 워크숍에도 말하겠지만 기술은 좀 다양해요. 다양한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것저것 합쳐서 한 10가지 정도 좀 기술이 있을 건데, 그 10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혹은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있고, 지난 4, 5년의 경험을 보면 도구도 많이 씁니다. 여러가지 도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도 여러분이 쓸 수 있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어떤 자발성이라고 해야 될까?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되게 필요해요. 내가 그 대상, 그 문제,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건가? 내가 여기 얼마나 푹 빠져서 정말 그 대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할까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수업이 평가도 되고, 수업이 진행도 되고, 여러분의 과제도 그렇게 진행될까 해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번 학기 시작에 앞서서 아주 간략하게 이 드라마를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드라마보다 훨씬 커요. 훨씬 범주가 크다고. 어, 아시겠죠? 이게 훨씬 범주가 큰 영역이에요. 뭐 그림으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리나? 예, 너무 크나? 뭐 이렇게 그자. 여기에 사복이 있다면 사복이 있다면 좀 작게 해야 되나? 요 안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요 안에 이게 드라마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막 드라마, 이게 드라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훨씬 더 커요. 드라마는 조금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 특히 감정이나 아니면 느낌, 그다음에 인지를 좀 건드린 영역인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논의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겹쳐 있고 일정 부분에선 드라마가 바깥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드라마를 우리가 소시오 드라마를 우리 주로 하지만 이게 원래는 심리극에서 많이 쓰고 심리극은 다른 말로 PSI, 사이코 드라마라고 불러요. 그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는 사용하는 기술은 거의 같은데 좀 방향이 달라요. 예, 좀 방향이 달라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을 하면 똑같은 대한항공 비행기지만 이 비행기가 사람을 실으면 여객기가 되고 이걸 물건을 실으면 화물기가 되잖아. 이런 차이예요. 똑같은 비행기인데 이거의 목적에 따라서 얘가 여객기로 불러야 될까? 화물기로 불러야 될까?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기술 다 똑같다고. 그런데 목적이 조금 달라요. 심리극은 인간 치료 위주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계열이나 그 다음에 심리학 요런 쪽이나 뭐 임상심리 요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쓰거든요. 사이코 드라마의 방식은. 근데 사회복지 계열에서는 사실 심리극도 하지만 심리극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기관에 보면 소시오 드라마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 이름도 우리가 처음부터 사회복지잖아. 심리복지가 아니라. 그래서 소시오 드라마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요런 간단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그러면 뭐지? 도대체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천기술론에서 뭐 실천기술은 도대체 어디까지 배우는 거고 드라마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상에 올렸거나 책에서 나왔던 태반의 내용들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실기론의 영역이고 이 실기론의 영역의 흔히 말해서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용이에요. 1급 시험용 그리고 실천론의 확장이에요. 확장이고 저는 이걸 교과서적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교과서적 내용이고 드라마 내용은 기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인터벤션 방법 같은 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가족 치료의 어떤 방식들 같은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선생님과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소시오 드라마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칠 때 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 아까 다시 말하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차 타고 갈 것이냐, 기차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 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선택에 있죠. 뭐 기차 안에서도 KTX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새마을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각자 선생님들 각자 수업이 원하는 방식이지 이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내용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올려놨던 그런 내용을 거의 반복이에요. 거의 지난 10년간 뭐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거 계속 영상 찍은 거 들으시던가 아니면 구글 치면 아니 유튜브에 치면 실천 기술론 치면 뭐 엄청 많아요 강의. 그거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제 거 안 들으셔도 큰 상관이 없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실천 기술론 교과서 아무거나 보셔도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그거 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로 충족해 주시고 기술은 저랑 같이 함께 논의하고 이번 학기 한번 익혀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이 교과서나 이런 것들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쌤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대학이죠. 대학에서 교과서를 충실히 보고 한다? 글쎄 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예,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열심히 딸딸딸 외우고 한다고 해서 진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졸업한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실천 현장에서 나가서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입니다.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 그냥 여러분들의 기초 교양을 쌓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목적과 도구가 전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도구는 도구로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교과서의 내용은 그냥 교과서의 내용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뭐 이걸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될까? 실천 기술로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딱히 이게 여러분 삶에 그렇게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딸딸딸 외우고 뭐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굉장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냥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그냥 소설책 보는 것처럼 이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아, 교과서에서 흔히 말해서 경청, 적극적 경청이란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나는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까? 아, 나가 이번 주에 혹은 이번 달에 한번 적극적 경청이란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차라리 수천 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천 배. 내가 부모님 말을 적극적 경청할 수 있을까?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을 적극적 경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적극적 경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아, 다음 시간에 아마 공감과 동정을 배울 건데, 엠퍼시와 심퍼시를 배울 건데, 나는 공감형 인간인가, 나는 동정형 인간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외우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쌤은 진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내용을 보고 제 수업을 보고 외우거나 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 안 보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외워서 뭐 하려고. 모르겠네요. 다른 수업에서는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외우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외워봤자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틈나면 그 보는 게 나아.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식으로 타인에게 공감을 할까? 나는 어떨 때 무엇을 동정하는가? 동정에서 끝나나? 아, 그리고 정말 동정이 나쁜 걸까?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교과서를 넘어서서 진짜 동정이 나쁜 걸까? 정말 동정이 나쁜 거라면 정말 동정하면 안 되나? 아, 공감이 무조건 옳은가? 언제나 공감은 옳은가? 차라리 이거 고민하는 게 나아요. 네. 교과서를 넘어선다면 보통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공감을 하되 동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공감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상황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공감의 문제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까지는 학부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진 않겠지만 서도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니 쌤이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교과서로 만족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과서 상관없이 학교에 되게 교과서 많아요.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과서 내용을 한번 봐라. 왜? 나중에 1급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거 시험 다시 말했지만 시험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강의 되게 많아요. 제 강의를 포함해서 실천 기술로 뭐 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거 보세요. 제 수업 안 봐도 돼요. 그냥 출석용으로 여러분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 삶에 잘 녹일까
이걸 적용시킬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이 사유하는 인간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수준의 사유가 여러분을 높은 수준의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높은, 흔히 여러분 표현을 하면 고퀄의 인간, 높은 고퀄의 인간을 만들려면 사유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사유의 높이가 낮은 인간은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천만에 안 돼요. 단언컨대 그냥 졸부일 뿐입니다. 돈만 많고 사유가 높지 않으면 그냥 졸부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잖아. 거상이 아니라고. 졸부일 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 졸부. 거상이 돼야죠.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높은 사유를 가지려면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 아무 내용 없는 고민은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이 망상을 고민으로 올리는 것들이 바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소설들, 문학들, 시, 예술 작품들, 철학들, 과학, 정치, 이러한 밑바탕을, 재료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 고민인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걸 망상이라고 부르고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상의 말도 아까워. 그냥 망상이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냥 망상일 뿐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거 다음에 사유. 그러니까 외우지는 마세요. 읽고 사유하고 읽고 사유하는 것에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유 체계를 가지게 되고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년, 20년 지난다고 치자. year. 지금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 만약에 내가 이 정도 높이의 사유를 갖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비록 지금 여기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가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어느 수준에 있을 것인가? 1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여러분이 제 나이쯤 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사고를 갖고 있을 건가요? 돈이 이거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인기가 이걸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오직 사유하는 정신만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 뿐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10년 뒤, 20년 뒤에 어디 길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모임에서, 어느 조직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유의 체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될까? 굉장히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나한테 고기 사줄 건 아니잖아. 그죠? 그지?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도 여러분한테 얻어먹을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를 통해서 이 사회, 이 땅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봐요. 쌤이 그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유를 쟁취하는. 그래서 사유는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래서 이번에 수업 듣는 실천 기술론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새로운 생각,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이 생각, 경험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유 체계를 영향을 좀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잘 되면 좀 더 우리가 다른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도 한번 해봐요. 뭐 간단하게 요 정도 수업 내용을 해서 OT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모크샵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뭐 혹시나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뭐 카톡을 보내도 되고 단톡에서 뭐 메일 보내도 되고
메일 보내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를 수 있는데, 제가 LMS에서 오는 그 쪽지는 잘 못 볼 수 있어요. 제가 LMS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LMS에서 쪽지를 보내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쌤 이메일 있죠? 이메일이나 아니면 오픈톡 만들어 놓은 곳에서, 오픈톡이 제일 빨라요 사실은. 오픈톡에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 그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수업 시간에서 봅시다. 안녕.